누구에게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고민에 얽매이는 시간과 정도가 다를 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런저런 불길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한 일을 상상하기보다 이왕이면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일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돌아왔다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요. 그녀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준 따뜻한 언니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저야말로 정말 고민을 안고 사는 여자죠.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어떻게 걱정을 사서 하니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저는 근데 그런 고민에 맞닥뜨릴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고민을 좋은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민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긍정적인 힘으로. 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의 긍정적인 힘을 또 앞으로 끌고 나가주실 우리 고민 해결사 김명숙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도 고민거리 있으시죠? 네, 그렇죠.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선택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피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는 이제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되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뭐 이런 좌절감을 같이 즐기면서 견딘다면은 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즐기는 마음으로 오늘 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그녀가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네, 워킹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어봤던 이번 주. 오늘이 아쉽게도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녀는 스튜디오에 오늘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녀는 5살, 7살의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에요. 오. 거의 5살, 7살 하면은 연년생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또 일과 또 가정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아주 잘 잡고 있는 아주 여우 같은 워킹맘을 자리에 모실 건데요. 네. 이분의 노하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네. 아주 현명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또 오늘 역시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워킹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많은 노하우들을 그러면 그렇죠. 공유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네. 거기에다가요, 또 한 가지 정보 알려드릴 아. 수 있어요. 워킹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아빠의 역할도 맞아요. 아주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워킹맘에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워킹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겨날 그렇죠. 수가 없죠. 네, 네. 예. 워킹맘의 데디는 어떤 역할을 할지 네. 이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워킹맘 그 말이 나오면서 요즘 또 워킹데디라고 워킹데디라고 얘기를 하죠. 하더라고요. 네. 드디어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워킹데디 활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뭐 사회에서도 아빠가 회사 가는 건 정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회사를 가는 거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떼쓰는 아이들, 울면서 붙잡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 옷걸음을 붙잡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또 예. 그러다 보면 엄마들은 미안해지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결혼을 왜 안 했는데요? 그게 싫어요. 저는 그 아이를 뿌리칠 자신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애를 이렇게 데리고 갈 것 같아. 진짜요. 마음이 약해서. 너무 그 예쁜 아기들이 그렇죠.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를 어떡해. 잡으면 이거 그 아침에 나오다 보면 어린이집 그 차 앞에서 그러는 아이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하죠. 자신이 우리 없습니다. 유일한 워킹맘이신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좀 자리에 계십니다.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교수님은요, 자제분들이 어릴 때 그런 일 없으셨어요? 아, 당연히 있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엄마가 늘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신호 체계를 하나씩 개발해 놔야 돼요. 예, 그게 뭐 간단한 몸짓이라든가 뭐 어떤 어투라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노래 가사를 번안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엄마는 누구를 좋아해? 엄마는 누구 또 아기 이름을 대고 이런 식의 노래를 같이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랑의 시간을 24시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늘 이걸 그 여성들한테 권하는데 일요일 날 엄마가 설거지를 할 때 반드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일을 하면서 엄마가 즐겁게 노래 부를 때 그 엄마의 사랑을 다 느끼게 되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거지 송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설거지송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그런 건 바꿔집니다.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아무 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그 가족들은 굉장히 이게 그 노래 부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참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는 항상 엄마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엄마가 행복하다.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거를 예. 보여주는 거군요. 그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막 네. 울고 있을 때 그냥 뿌리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얼마 있으면 들어온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보통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몰래 나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몰래 아이는 나가는 더 거 있어. 슬퍼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순간에 모면을 하지 않고 네. 막닥뜨려서 설명을 충분히 하면은 아이가 이제 잦아지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현명한 우리 교수님이야. 네. 근데 가정에서 이제 겨우겨우 아이를 타이르고 열심히 회사로 갔어요. 네. 갔는데 또 그게 끝이 아니죠. 회사 가면은 또 이제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직장에서는요. 아줌마, 소위 말하는 그렇죠. 아줌마. 애엄마들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봐주지 않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더니 결혼하니까 달라졌다. 애엄마 되니까 달라졌다. 이런 그런 소리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워킹맘에서요. 맘의 이미지를 좀 줄이고 워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둔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기업은 네. 그게 아니죠. 네. 내가 돈을 지불하면은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거에 3배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은 엄마 정체감을 너무 드러내면은 아마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 여성들을 저도 이제 취업해 시켜놓고 보면은 이제 도착해서 좀 있다 전화하고 10시에 또 뭐 애기 자냐 전화하고 그렇죠. 뭐 우유 먹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간단한 문자를 해서 그게 네. 더 눈에 띄지 않도록 이런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것을 이제 기업에서는 직업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관이 별로 없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표현하죠. 네. 그리고 이제 휴가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휴가를 아주 긴박할 때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놔야 되지 빈번하게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네.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네. 근데 우리 여성들이 네. 너무 이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권리 주장을 하려면은 자기의 의무를 철저하게 해 놓은 다음에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네. 이제 워킹맘들의 살짝 빗나간 그 마인드는 그 좀 약간 이기적인 네, 거죠. 그런 것이 예, 있죠. 그런 건 좀 버리셔야지만이 사회생활 하실 때 좀 정말 뚜렷한 나는 워킹맘이야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직업관도 이제 철저해졌고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 효능감도 높이고 다 됐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또 있어요. 뭐 정말 있어요? 중요한 장벽. 뭐요? 남편이요. 아유, 워킹 데디. 네. 정말 워킹맘들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또 아이도 잘 돌보게 하려면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남편의 역할이 가정을 분담해야 된다 소리가 높죠. 네.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워킹 데디도 워킹 마음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모습이 너무 훈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VCR을 준비했어요. 일하는 엄마 아빠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설립된 성남시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센터. 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장인 고충을 위해서 상담과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직장 워킹맘 워킹데디의 그 소통을 위해서 소통 커뮤니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보시면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가족 품앗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육아라든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업맘에 비해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워킹맘을 위해 노무 상담과 고충 상담을 심층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프로그램들 덕분일까요? 2015년 10월에 시작한 사업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감정 코칭 프로그램과 그 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 정리력 수업과 그리고 나를 위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아빠들이 육아와 가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는 아이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심리적 베이스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큰 울타리죠. 아빠들의 역할 주문이 커지고 있는 요즘. 육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가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한 약간의 배려만 있다면 신나게 일하고 즐겁게 양육하는 워킹맘, 워킹데디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네, 워킹맘 여성들, 이런 여성이 늘어난 만큼 이 워킹데드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워킹맘 대신에 요즘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네. 실제로 그런가요? 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제도는 사실 여러분이 놀라겠지만 600년 전에 세종대왕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워킹맘이 네. 있었군요. 아기를 낳으면은 100일 동안 휴가를 줬고 한 4년 후에 안 되겠다. 남편한테도 30일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우리나라 이런 정말 것이 옛 발달돼 조상들은 있죠. 지혜로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8세 이하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1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요. 부부가 그 휴가 기간이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 기간은 근속 연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죠. 네. 근데 이제 2011년에는 한 800명 이 정도 지금 휴직을 신청했는데 2015년도에는 3,500명.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희 교수님, 네. 여성은 일, 가정 막 이렇게 좀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남자는 그런 부분이 여자에 비해서 좀 못 미치죠. 아, 당연하죠.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30, 40대한테. 그랬더니 왜 그렇게 가사를 좀 등한시하냐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노동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잔업이 많다. 맞아요. 이게 한 50%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 분위기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 지원 제도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소득 감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대답도 한 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딱 자르고 휴직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받으면 좋은 점, 네. 여자가 좋을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아이들이
아버지가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한테 권위를 배우게 되고 권위. 예, 네.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자녀의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더 깊숙이 갖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권위를 배우고 의사결정 훈련을 배운다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네. 예. 기억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뭐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그런 말처럼요. 사실 우리 워킹 데디들을 워킹맘에 이렇게 맞게 잘 이렇게 좀 만드는 것도 여자의 능력일 것 같은데 그래요. 남편을 나의 조력자, 나를 최고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노하우들도 있을까요? 궁금해. 정말 네. 궁금해. 그 첫 번째 노하우, 남편을 존경하자.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에 여성분들이 뭐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었나?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남편을 존경해주면 그도 나를 존경해줄 것 맞아요. 같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교수님, 예, 네,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버지한테 권위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빠를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빠는 죽은 아빠보다 못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편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네. 남편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죠? 당신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 뭘까요? 제가 이제 우리 여성들을 볼 때 그 네. 집안 구조를 봤어요. 네. 근데 여성은 모든 집안의 영역을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뭐 얘기해 보면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럴까? 네. 집에 돌아가면은 남성분들은 안방 네. 그곳이 자기의 영역이에요. 쇼파. 그리고 뭐 테레비 앞에 쇼파. 근데 점점 채널은 여성들한테 간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이유는 여성이 너무 그 남편에 대한 그런 위치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을 그런 위치를 만들게 함으로 해서 늘 아빠가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존재를 늘 인식하게 해주는 게 좋죠. 네. 우리 집 형광등 나갔는데 내가 남편이 있으면 여보 등 나갔어 그럴 것 같아. 그런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네. 부탁조로 그래요. 말하자. 부탁조로 말하자. 명령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뭐 이것 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지금도 그러셨잖아요. 네. 형광등 좀 여보 형광등 좀 갈아줘. 그게 이제 부탁하는 네. 내가 어때서 저걸 못하겠으니 좀 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뭐 있어요? 아마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부탁조로 말하고 뭔가 존재 이유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알려줄 때 중요한 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남편한테 인내심을 가지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선생님? 예. 부탁을 만약에 이제 아기를 돌보는 거를 기저귀를 채우는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툴어서 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좀 더 자상히 가르쳐 줘서 훈련될 때까지 인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리 와. 그냥 내가 할게. 터져 죽겠네.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유, 제대로 하는 게 이렇게 하나도 나오는지. 없다. 이런 그러지 게 아니라 말아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자.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요, 이 남성분들 보고 자녀 키우는 거는 이제는 남녀, 그러니까 부부 공동의 역할이다. 그동안 쭉 써놓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어떤 걸 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요거는 아빠가 필요한 역할인 것 같다. 그렇게 그거를 인식시키면은 그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적어놓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끝나면 또 다른 걸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가 있죠. 네, 가전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가전제품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사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기계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가전제품을 이용하면은 훨씬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 중에 첨단 장비를 갖춘다는 게 그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7번째. 네. 부부 친밀 지수를 높이자. 스킨십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칭찬해줘야죠. 일을 했으면. 그렇군요. 맞습니다. 또 뭐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7가지 노하우를 알아봤는데 이 노하우를 알아보다 보니까요. 워킹맘도 그렇지만 우리 워킹데디도요. 건강도 굉장히 잘 챙겨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예. 벼랑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남자분들은 여성하고 틀려서 세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수 연발입니다. 그럴 때 갖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해소시켜주면서 건강 관리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뭐 만지면 다 부러뜨리고 막 그러더라. 아우, 정말 짜증나. 전략하니까요. 네, 또 뭐 네. 가사도 그렇지만요. 육아에도 우리 아빠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데 뭐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육아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아법 중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다라는 거를 여성분이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기준을 딱 정해야 그리고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이걸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같이 맨 처음에 하죠. 그러다가 점점 남성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도움을 주면 서로가 분담을 해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맞아요. 덜 힘들고 서로도 마음도 덜 이해도 할 수 지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워킹맘, 워킹데디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의 슈퍼우먼이죠. 이로라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라 본명이에요? 네, 본명입니다. 누가 지어줬어요? 네,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형제들도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이름은 뭐예요? 남동생은 장명소에서 지어서 네. 남동생 이름은 그렇게 로라처럼 예쁜 건 아닌가 보구나. 네, 장명소에서 지금. 네, 우선 나오셨으니까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지금은 취업에 성공해서 워킹맘이 된 이로라입니다. 네. 와, 경력단절을 겪으셨구나. 저희 네, 프로에서 경력단절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역시 다시 봐도 너무 멋있어. 아니, 근데 워킹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그러면. 몇 명이신지? 아이는 지금 7살, 5살, 아들, 딸 있습니다. 거의 연년생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2살 터울이에요. 결혼 전에 뭐 하셨어요? 결혼 전에 제가 그 영어권 나라에서 연수 경험이 있어서 그 유학원이랑 이주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그 임신을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신하면서 또 그만두시겠네요. 왜 계속 하기가 불편했던가요? 임신하고서는?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한 이유도 그때 때문에 비롯이 됐는데 그 뭐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좀 지속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마침 임신도 했길래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네. 그러면 경력단절 기간은 어느 정도는? 5년 정도 됩니다. 네. 아이 둘을 낳고 5년 정도 양육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육아하시면서 막 일하러 뛰쳐나가고 싶다는 욕망이 막 생기셨을 텐데. 네, 중간중간에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육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일정 시간까지는 제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를 했죠. 엄마네. 엄마 맞네. 네. 근데 사실 5년이면 결코 또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아이 엄마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직장을 구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 같은 건 없으세요? 그 처음에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사회에 다시 나올 때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상태라서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교수님, 저희가 저번에도 왜 일을
경력 단절을 했다가 다시 일 시작하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거는 이분도 이제 5년 들어가 계셨다는데 사실 우리 직업의 세계가 2, 3년마다 한 번씩 변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이 다 옛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자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본인은 또 자기가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경력도 쌓고 그랬는데 아주 초심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니까 본인도 힘들고 또 기업체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로라 씨, 네. 워킹맘이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네. 어려운 점이 있죠. 막 막막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런 순간순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네. 아이가 아플 때 제일 힘든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는 시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아프면 엄마를 찾기 때문에 그럴 때 놓고 가야 될 때가 좀 가장 막막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왜 애가 아프면 아빠는 안 찾고 엄마를 찾지? 이상해요. 엄마가 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가 보면 아빠 찾을래나?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넘어질 때 보통 무슨 말 하세요? 엄마야. 그게 그렇구나. 사람이다 그런 거 그렇구나. 네. 인정. 지금 워킹맘이시다 보니까 뭐 시부모님 말씀도 하셨고 보육기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그 워킹맘으로서 가장 도움을 받고 있는 곳, 뭐 육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도와달라고 하는 편인데 이제 주위에 계신 시부모님, 그다음에 보육기관, 또 이제 그 친구 엄마들, 아이 친구 엄마들도 계속 관계를 맺어서 좀 필요할 때, 네네. 아니면 정보 공유할 때 등등 이렇게 다 모든 그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 로라 씨가 대인관계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두루두루. 우린 거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부모님, 친정엄마, 이모, 고모, 뭐 이모, 고모들은 뭐 깍쟁이들이라 뭐 봐달라 그러면 요즘엔 시부모님들도 용돈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인데 네네. 두루두루 도움받는 거 보면 네네. 성격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지금 이런 경우도 있나라고 했던 게 그 친구 아이 친구 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양육에 도움을 주고 이런 그러니까 거. 뭐 제가 어디 예를 들어 뭐 미술학원 같은 데 보낼 때 픽업이 어려운데 이제 본인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픽업해주는 경우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부탁을 또. 그런 경우는 저희 아파트 밑에 층에 사는 동생한테도 봤네요. 애가 갑자기 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애는 누구냐 그랬더니 뭐 자기 아는 분의 그 애인데 막 같이 유치원학원 다닌다. 바빠서 이렇게 같이 보내준다. 저 그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봤는데.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사 노동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뭐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벌써 잘 시간이 되거든요. 아이들 일찍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청소 같은 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거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기본적인 세수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할애를 많이 하는 거죠. 청소는 이제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남편이 청소만 도와주시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자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까 같이 보육원에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는 거 사실 여기다가 집주에 더 많은 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하셨네요. 똑같은 처지니까 서로들 바쁠 때 돕는 거죠. 대신에 우리 좋은 현상이네. 우리 이로라 씨가 주변 분들에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직업적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직업 상담사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어떤 직업으로 지금 종사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현재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취업 상담, 뭐 알선, 그다음에 현재는 집단 상담이라는 걸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뭔가요? 네, 집단 상담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나올 때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 직업 상담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집단 상담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생각했어요. 주입식 교육 항상 받던 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5일 동안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저도 참여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뭐 저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직업을 찾고 그다음에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마지막에 모의 면접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저게 정말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직업을 찾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업 상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로라 씨가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직업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참여했던 것처럼 집단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하면서 그러면은 성취감이 좀 있겠네요. 굉장히- 본인이 권해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집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육아 경험도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자신감을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하면서 그 구직자분이 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하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보람 있는 직업이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가셨다가 그 일을 또 직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세일센터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도 잠깐 몇 얘기 번 나왔죠.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세일센터에서 워킹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네, 세일센터에서는 일단 인턴 사업이라고 구인자에게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네.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워킹맘 자녀들을 초대해서 영어 마을에 간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우리 엄마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 자부심을 심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한 직장 여성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단기 특강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라 씨가 말씀하신 거 외에도 우리 교수님 그런 세일센터 같은 데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다른 거 또 알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예, 이제 세일센터, 이제 여성과 관련된 기관들은 세일센터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는 여성회관, 또 여성문화회관 이런 명칭이 조금 다르다만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내가 취업을 맨 처음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체를 완스톱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게 안내하거나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도록 알선해주고 또 뒤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직장 적응 잘 하는 데까지 전체를 다 망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여럿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경험을 논해가지고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서로 치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담의 하나의 과정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동시에 12명 정도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주 세심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거 말고 본인한테 지원되는 거, 또 회사한테 지원되는 거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인턴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길 방문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그 단계 어디쯤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럼 이로라 씨는요, 한때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가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정말 경력 단절 여성도 만나보셨을 거고, 이직이나 전직을 원하는 여성들도 만나보셨을 텐데, 직접 그렇게 많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꼭 자신감이 없지 않고 굉장히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못 보시는 거죠. 이제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용기를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취업을 할 때 근데 이제 좀 짧은 시간 일하고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직업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다른 조건이 어떻든 간에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도전을 해라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제 주위에도 언니 나는 요 시간만 일하고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제가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너 참 얌체짓 한다. 수입이 높으면 너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왜 모르냐. 수입이 적으면 적은 양, 그만큼일 거다. 근데 진짜 로라 씨 말만큼 나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벌고 싶어.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그런 거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될 네. 텐데 아니, 여성들 그렇게 만나보시면서 왜 그렇게 여성들이 경력 단절 혹은 뭐 이전직 이런 게 나타나는지 한번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주로 이제 일을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다기보다 당장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좀 예를 들어 근거리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힘들면 그만두게 되고 어떤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런 일에서는 하루하루가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직이 계속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에 대한 나의 이렇게 성취가 내가 이룩해낸 거에 대해서 막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돈이 급해서 네네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단순 노동을 찾는다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라는 거하고 가정의 이 세계가 두 개가 다른 세계인데 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모든 정보가 그냥 육아나 남편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많죠. 근데 사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빠뜨려 놓으면은 결국은 자신이 없게 되고 자기를 잘 모르는 데 가서 하니까 결국은 또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그쪽으로 간다면은 아주 낮은 봉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그 저력이죠. 그 저력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신문에 뭐 어떤 거를 하면은 돈을 500을 보장한다. 어떤 게 유망하다. 뭐 거기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예. 저도 진짜 교수님 말 맞다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출연료가 적어도 맞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일 재밌고 또 제일 쉬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예.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여성분들이 가사에 있다 보면 얻는 정보가 적다. 남편에게 얻는 것 뿐이다라고 그랬는데 남편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야, 신문 좀 봐라. 뉴스 좀 봐라. 어떻게 하세요? 네? 아유, 주변에 그때 이거 다 제 나이 친구들은 다 지금 결혼해서 아들들이 군대 가고 그랬는데 다 듣죠. 네. 저한테 와서 남편 욕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떻게든 좀 일을 찾아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급함도 느끼는 것 같은데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상담한 여성이 딱 원하는 직업을 얻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고 성취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구직자와 구인처럼 이제 매칭을 시켜야겠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저를 일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로라 씨가 이런 그 직업도 알선도 해주고 뭐 창업 뭐 많은 컨설팅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례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듣고 싶은데요. 네네. 그 아기가 좀 어린 유아를 둔 여성이었는데 취업을 원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냥 다행히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를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전화를 받는 업무였거든요. 근데 뭐 페이도 괜찮았고 위치도 그 여성분이 사시는 곳이랑 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사장님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근이 결정된 상태였는데 하루 나가고 그만뒀어요. 네네. 왜냐면 그 남편분이 이해를 해주지 않는 거였어요. 네가 벌써 나가는 게 아니고 아기를 좀 키우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가족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경력 단절 여성이 밖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3시간 정도 하고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자의가 아니고 또 남편에 의해서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렇네요. 그거를 시작으로 좀 더 이제 일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좀 정말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 발만 내디디면 2발 뛰기는 네, 쉬웠을 맞아요. 텐데. 네네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진심으로. 근데 사실 워킹맘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서 일을 막 충분히 성취감을 많이 높여가지고 씩씩하게 일을 했어. 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교수님. 그 성취감으로. 그러면 그 성취감이 가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아, 그거는 뭐 당연하죠. 예. 네. 엄마가 마음이 정말 뿌듯해서 네. 그거로 집을 갖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행복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이들한테도 그 눈초리가 벌써 달라지죠. 그리고 네. 아이들의 행동도 야단칠 것도 사실 그거는 야단칠 수 없는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것이 여성이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 지수하고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일하는 엄마 이로라 씨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그녀가 왔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바로 그녀만의 노하우를 들어봐야겠죠. 그럼요. 네. 우리 이로라 씨가 일, 가정, 양립을 아주 튼튼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네. 지금 그녀가 돌아왔다 이 시간에 발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녀의 노하우 첫 번째.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닌데 제가 워킹맘으로 사는 노하우는 일단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제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뭐 아이의 교육 자금 내지는 뭐 후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일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놓칠 수 있지만 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이제 회사를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애를 보고 같이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쳇바퀴 같은 삶일 수 있지만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랑 못 놀아주면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그냥 잠들 때도 기쁘게 잠이 드는 거죠. 애들이 오늘도 건강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라 씨, 저 그 말에 가슴이 확 와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네네. 그걸 아이들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 네. 자, 그렇다면 그녀의 노하우 두 번째. 두 번째. 보통 워킹맘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잖아요. 엄마가 일을 나가서 미안하다. 아기들한테도 이제 은연중으로 계속 심어주는 거죠. 우리 엄마만 나가서 일을 한다. 저는 그거를 좀 바꿔서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계속 역량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들어오면 가끔 또 아이들 있는 데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러죠. 준서야 대단하지. 엄마 또 일도 하고 너희들도 보고 또 공부도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단점이 아니고 일하는 엄마로서 자부심을 이제 아이들한테도 심어주고 이게 무슨 우리 엄마 왜 일을 하지? 이렇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일을 해. 그게 정말 대단해. 열심히 살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아이들한테도 이제 세뇌 아닌 세뇌를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죠. 우리 엄마는 일도 하고 우리도 키워주고 맞아요. 가정일도 하고 아빠도 돌보고 한다. 네네. 엄마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슈퍼 워먼이고. 그다음 그녀의 노하우 세 번째도 있나요? 네, 그다음에 저를 위한 시간을 가끔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바쁜데 네. 그래도 이제 남편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2-3시간 정도라도 뭐 제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 뭐 책을 읽는다던가 그 시간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좀 나는 대로 그 남편도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뭐 제가 부탁을 하면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제가 자꾸 다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잖아요. 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그 워킹맘이에요, 사실. 그렇죠? 교수님. 아, 왜 벼랑간 저한테 그래요? 또. 네. 교수님도 워킹맘인데.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보시기에 어떠신지. 어때요? 지금 교수님은? 이분이 네. 대단히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명하신 분이에요. 네. 긍정적이다. 생활을 긍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네. 말씀하고 두 번째로 얘기한 그 아이들한테 그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거를 계속 하셨다는 것도 네. 지금 자녀를 어떻다 그럴까 엄마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하도록 해준 그런 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그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네. 이분이 참 마음이 여유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여기까지는 잘 못하는데 네. 이분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다른 그런 자기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또 다른 거 갖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로라 씨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몇 가지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뭐 네. 사실 저는 굉장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해 드릴 수 없고 이분이 얘기하신 거 이해의 거는 아이들한테 가서는 절대로 일에 대한 걸 하질 않고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다음에 제가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첨단화 시킵니다. 저희 전체 모든 거를. 그래서 사무실과 똑같은 컴퓨터 기종을 갖다 놓고 사무실과 집에서의 그런 일이 자유자재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양육제도에 대해서 그 남다른 또 항상 2명 이상의 그 사람이 키워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2명 이상이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네. 나오고 이런 뭐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사실 가사, 가정일 그리고 직업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공하신 두 분이 그래요. 우리 교수님도 성공 사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엄마가 일을 하면 가족한테 많이 미안해지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로라 씨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족에게 좀 한마디 해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엄마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계속 지지를 해주고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에도 감사하고 또 이제 저희 옆에 살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시부모님, 아버님, 어머니께도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항상 제 편이 돼주시거든요. 전화를 했을 때. 네, 가족분 모두한테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라 씨는 행운하다. 그러게요.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아요. 나의 노후까지 혹시 설계해 놓으셨나요? 그때쯤엔 뭘 하고 싶다? 제가 일단 집단 상담의 꿈을 갖고 이 직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 아니면
저와 같이 제가 겪었던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계속 꿈과 용기를 주는 이제 긍정적인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말 훌륭한 집단 상담 진행자 또 이제 직업 상담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70이 돼서 그걸 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노련하면서. 네. 네. 네, 오늘 이로라 씨와 함께 일과 또 가정을 균형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정말 현명하게 잘 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그러게. 어떤 점일까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뭐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거, 이제 좀 시간이 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아쉽고 네. 미안한 부분이죠. 네. 로라 씨, 여성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나오셨어요. 되게 뿌듯하죠? 네, 오늘 뿌듯한- 소감 한마디 좀 하시죠. 이런 거 처음인데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뭐 그렇게 떨지 않고 잘 한 것 같고요. 소감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교수님, 우리 이로라 씨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응원의 한마디 좀 보내주세요. 네. 아까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네. MC 선생님이. 근데 사실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애를 쓴 거죠. 네. 지역 사회 내에서 자기 시스템을 구축을 아주 잘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시스템을 잘 가동하면은 슈퍼우먼이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극복하고 또 의지를 갖고 나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워킹맘의 네. 생애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라 씨도요, 많은 우리 워킹맘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네.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뭐 내가 또 아프거나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그런 사회에서 얻는 성취감들을 생각하고 네. 또 아이는 원래 아프면서 크니까 좀 대담하게도 생각을 하면서 네. 잘 추려가면서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킹맘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로 꾸몄던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끊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정보가 꽉 차 있으니까요. 다음 주 역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채연 씨도 고생하셨어요. 네. 근대화 이후에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일도 잘하고 가정일도 잘하는 우리 커리어 우먼들이 새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은요, 사회에서는 많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도 집안에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늘 죄인처럼 또 살아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에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요, 불행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또 행복하고 좋은 일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행복한 일들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조금 힘들다고 또 불행하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한 일을 상상해 보시고 행복한 일을 향해 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불행도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 네. 자신감 가지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